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바리스타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그 딸 홍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 보도 관련해서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하태경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대놓고 저희를 공격했어요. 그거에 대한 제 입장과 향후 대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허재영 기자의 모든 취재와 활동, 논평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 늘 함께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광고가 좀 있거든요. 조금 지겹더라도 허재현 TV 제작 기금 마련을 위해서 좀 함께 해주시고요. 보험에 내가 가입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나한테 좀 적절한 건지 혹은 좀 다른 상품으로 좀 갈아탈 필요가 있는 거 아닌지 평소 궁금했는데 믿을 만한 상담사가 좀 안 그래도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허재현 기자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 이 광고주님의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 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초에 1인 시위 서초동 대검 앞에서 한 거 다들 아시죠? 우리 빨간 아재 우리 박규석 선배께서 아주 촬영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진 것 같네요. 박 선배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3월 22일까지가 이제 그 어미준 검사, 이분이 모해 위증을 교사한 분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소환 조사조차도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모해 위증을 했던 그 시점이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이번 달 3월 22일 날 끝나요. 그럼 그거 지나면 이제 수사가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라. 응? 지금 대검 그 3차장에게 지금 윤석열이 이거를 맡겨놓고 그죠? 검찰총장을 그만뒀는데 지금 수사 의지가 없어요. 대검은. 응? 그래서 이거를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제발 좀 결단 좀 하세요. 제가 좀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그 기자회견 때 보니까 바로 한명숙 전 총리 뒤에 박범계 장관이 거의 울먹이면서 뒤에 서 계시더만.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나서서 한 전 총리를 옹호해 놓고 왜 막상 장관이 되니까 주저주저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좀 빨리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까지 하고 왔는데 일단 박범계 법무장관이 언론에 이렇게는 해명은 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 예.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했어요. 예.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세요. 그래야 뭐 단 며칠이라도, 예, 이문정 씨가 소환조사를, 그 어미중 검사를 소환조사를 뭘 하든, 뭐 서면 답변을 받든 뭘 하든 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금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아직까지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3월 20일까지 어미중 검사를 기소하라.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여기저기 좀 커뮤니티에 댓글로 좀 써주세요. 이 콘텐츠를 다른데 퍼날르게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의 이문정 검사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다른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 뭐 이 대검의 연구관 6명이 모두 이문정 검사랑 이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 다르다. 뭐 이런 식의 보도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막 반박 자료도 내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한명숙 전 총리를 이제 유죄로 단정시키기 위해서 모해 위증을 했냐 안 했냐. 이거 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죠. 현재로서는 내가 위증에 가담했다. 어미중 검사실에 모여서 연습한 뒤에 재판정에서 위증했다. 이거를 위증을 한 사람들의 주장만 있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어미중 검사로 의심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소환 조사조차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수사가 아직 덜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섣불리 이거를 뭐 대검 연구관들이 도대체 지들이 이걸 직접 수사한 사람도 아니면서 무슨 이문정 검사랑 생각이 다르다 어쩌고저쩌고 이구동성으로 언론에 입장을 내고 그래. 지금 위증을 했다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 한만호 씨 이제 재소자 동료, 생존해 계신 분들, 그분 2명에다가 돌아가신 한만호 씨까지 총 3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사라는 게 뭡니까? 대질신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증을 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위증 교사를 시킨 사람, 어미중 검사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질신문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미중 검사가 순순히 출석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빨리 이문정 검사 같이 강제 수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가지고 대질신문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기 전에 무슨 결론부터 내고 그래. 대검 3차장 윤석열이 이 건 이 사람한테 배당시키고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은 수사 의지가 없어요. 지금 대검이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 2명의 모해 위증 및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라면서 지금 기자들에게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는데요. 네? 대질신문을 하란 말이에요.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무슨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야?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기자들도 문제야.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데 왜 이걸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도를 해주고 그래? 또 뭐 논평을 하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요즘에. 아이고 정말. 여러분, 네, 제가 네, 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웃음소리 은근히 뭐 삶의 활력이 됐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웃고 싶어요. 웃고 싶은데 이게 뭐 말하다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쏟아올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제가 헛웃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리고 지금 한동훈 씨 이야기 좀 잠깐 좀 더 하죠. 한동훈 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과거에 뭐죠? 노무현 재단 그 방송에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씨가 이제 뭐랄까 그 유시민 이사장을 이제 표적 수사하는 그래서 은행 계좌 노무현 재단 계좌를 좀 어떤 식으로도 살펴보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이사장이 개입됐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사과를 하고 그랬죠. 비판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당시에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제가 방송에서 이미 다 과거에 설명드렸어요. 예, 못 보신 분들 살펴보세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법적 조처에 들어가면 제가 가만 안 있겠다라고 엄포를 놨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형사소송은 제기하지 못하고 결국 민사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그래요. 아마 참아 못할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씨가 그렇게 나오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당시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를 들어서 당시에 그런 방송을 했는지 제가 증인을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만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사인 간의 다툼이니까 제가 뭐 중간에 더 개입할 건 없네요. 둘이 잘 해보세요. 그런데 한동훈 씨 제가 경고 드립니다. 본인이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유시민 이사장이 근거를 갖고 의혹 제기한 것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차마 제기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 나오면 오히려 한동훈 검사에게 역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손해배상만 받고 말겠다 하고 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뭐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적당히 괴롭히세요. 본인도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휴대폰 비밀번호 아직까지 얘기 안 해주고 있잖아요. 에? 만약에 그 아이폰 봉인 해제되는 순간 유시민 이사장이 끝내 밝히지 못했던 도대체 나를 털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주체가 누구야? 그 의문에 풀 수 있는 단서 흔적이 한동훈 검사 휴대폰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폰을 풀지 못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이 끝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아이폰 봉인 해제되는 순간 진실의 단서가 당신 휴대폰에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떳떳하다면 비밀번호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하시란 말입니다. 경고 말씀드립니다. 자, LCT 이야기를 좀 더 하죠. MBC의 추가 보도로 몇 개 좀 의미 있는 보도가 좀 요 며칠 사이에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놓치셨던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MBC 기자가 지금 LCT 이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내부 관계자와 접촉이 된 것 같아요. 예, 뭔가 그들 사이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그 증언을 듣고 좀 보도를 좀 했던데 아주 의미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 지금 그 LCT 특혜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 이영복 회장과 그 아들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말았었는데 특혜 분양 문건 그거를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를 못했었다. 그래서 뭐 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수사를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왔는데 정작 MBC 기자가 만난 LCT 그 관계자, 이 사업단 관계자는 다른 설명을 합니다. 검찰이 이 LCT 그 사업단의 그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압색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 특혜 분양 문건이 들어 있었다라고 그 MBC 기자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검찰은 바보입니까?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데 왜 그 특혜 분양 문건을 발견을 못해? 응? 니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영복 회장 그 부자만 아주 봐주기 수사해가지고 나머지 그 특혜 분양 받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니들 거래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보니까 이영복 회장이 무슨 1,000만 원인가 벌금형 선고만 받고 말았어요. 얼마나 봐주기 수사를 했으면은 재판 결과가 이래. 그래서 이 LCT 그 사업단 내부에서 좀 분열이 일어났는지 MBC 기자가 이영복 씨 그 아들이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예, 나왔어요. 지금 이게 보도가 막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영복 씨 아들이 막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랬냐면 지난 8일에 지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를 계속 불거지게 하고 언론이 터뜨리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아버지만 다치는 거잖아요. 이러면 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 특혜 분양 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랑 같이 대표로 기소당했어. 대표로. 뭔지 알죠? 뉴스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나는 차라리 잘 된 거야. 맞잖아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대표로 기소당하고 그죠? 분양 특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를 안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혀 억울해하지 않잖아. 그죠? 왜 그런 거겠어요? 거래가 있었던 거지. 응? 봐주기 기소해가지고 벌금 정도 맞고 대신 특혜 분양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죠? 예, 뭐 받은 게 있겠지.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표로 그냥 기소당한 거다. 이렇게 지금 지인한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조용히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언론 보도들이 또 막 LH 사건 이후로 막 투기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 LCT 사건까지 지금 같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보도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또 다급해져 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만 다치는 거 아니냐? 이거 언론이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칠 사람들이 지금 더 있다라는 걸 얘네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다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당연히 당시에 특혜 분양 받아놓고 어떤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봐주기 수사에 가담했던 검찰 책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추가로 다칠 사람들이 되겠죠. 자, 누굽니까? 응?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특혜 분양 받았었던 사람으로 한 명 밝혀졌던 사람 누구입니까?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예? 이영복 회장이 심지어 이 사람을 위해서 1억 계약금도 대신 내준 게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석동현 씨 당시에 서면 조사만 받고 소환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끝났어.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 사람 공직자 비리 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거 아닙니까? 참. 다들 아시겠지만 석동현 전 검사는 대표적인 윤석열 씨의 측근입니다. 그리고 LCT 사건 수사 책임자가 누굽니까? 역시 윤석열의 측근이죠. 윤대진 씨. 당시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가 있었더만 윤대진 씨가 누굽니까? 과거에 그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씨라고 있었죠? 그 사람 뇌물 의혹 사건에 휘말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이게 윤석열이 결국 자신의 친구 윤대진 씨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인사청문회 때 의혹이 일었었던 거 아닙니까? 윤대진 씨가 그 윤우진 검사의 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대진이 수사를 대충 막 엉터리로 해주고 그 수사 대상자가 또 하필이면 윤석열의 친구야. 석동현 전 검사. 참, 끼리끼리 아주 그냥 잘들 놀았구만. 그런데 윤석열 씨는 지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뭐 LH 사건은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등 공정의 룰을 건드려서 청년들의 그죠? 뭐 영리를 건드렸다는 등 이런 식의 언론 보도를 하고 있어. 와, 진짜 철면피다. 그리고 YTN에 또 석동현 씨조차도 지금 최근에 출연해가지고 막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LH 사건에 대해서. 와, 석동현 씨, 윤석열 씨, 진짜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이 정도 더러움을 가지고 더러움으로 치지를 않나 봐. 한 100억쯤 헤쳐먹어야 니들 기준으로는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할 거니? 어? 한 1억쯤 계약금 대신 내주고 뭐 이런 거는 더러움도 아니야? 니들 기준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죠? 최소한 LCT 문제와 관련해서 니들 입 닥쳐야 되는 거 아니니? 와. 자, 여러분, 1부 여기서 끊고요. 2부에서 박형준 씨 딸 홍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 보도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